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짜뉴스, 꽤 많이 돌아다녔고, 그 중에서 특히 허위 인터뷰, 조작 인터뷰,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미 부인했던 그런 검찰이 진술조서를 가지고 마치 그게 현재 상황인 것처럼 보도한 것도 있었고, 윤석열 후보를 향한 여러 매체들의 그 어떤 집중적인 뭐라고 할까요? 조작성 보도 이런 것들이 꽤 많았는데 그게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이거는 보도 자체는 알려진 건데 JTBC가 작년 그 2월 21일하고 28일에 윤석열 그 대검 중수부 중수이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 하는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이제 허위 보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보도를 내보낸 JTBC하고 실제 그 리포트를 한 봉지욱 기자, 당시의 봉지욱 기자, 지금은 뉴스타파라는 곳으로 옮겼다고 하던데 그 두 양측 간에 또 공방이 벌어져서 어제 JTBC가 이 진상조사위원회 중간 결과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 요지는 이겁니다. 2022년 2월 21일하고 28일하고 봉지욱 기자가 보도한 3건을 조사했다는 건데 그 요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대출브로커 조우영 씨를 조사하고 계좌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당시 중수이과장, 지금의 윤 대통령이죠. 윤 대통령이 조우영 씨한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했다. 이런 식의 취지로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JTBC 조사 결과는 이런 겁니다. 봉지욱 기자가 조우영 씨를 만나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취재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로 보도했다. 이런 거고. 이게 이제 뭐냐면 보도 4개월 전, 그러니까 작년 2월 21일에 보도를 했으니까 4개월 전이면 그 전해 2021년 10월이 되겠죠. 이때 봉지욱 기자가 조우영 씨를 만나서 조우영 씨로부터 윤석열 검사는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어디서든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조사받으러 가서도 만난 적이 없다. 이걸 들었는데 그런데도 대장동 일당 중에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를 참고로 해서 윤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JTBC의 조사 결과죠. 그리고 JTBC가 지금 조사를 해본 결과 남 변호사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도 정확하게 윤석열 당시 검사가 조우영 씨한테 커피를 타줬다가 아니고 정확히 모르겠다. 김만배로부터 들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를 커피를 타줬다로 몰고 갔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2021년 10월 당시에 조우영 씨가 2012년 서울중앙지검이 풍동개발 수사와 관련된 계좌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보세요. 요거는 2012년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는 2011년입니다. 그보다 하나 전. 그런데 여기서 봉지욱 기자가 이 2012년 요거를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조우영 씨 계좌를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완벽하게 조작을 했다. 데스크에도 이런 식으로 허위 보고를 했다. 데스크라는 거는 봉지욱 기자가 속한 그 부의 상관을 얘기합니다. 기사를 고칠 권한이 있죠. 확인하고 고칠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잘못된 보도가 나갔을 때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기사를 확인하고 검증하고 고칠 권한이 있습니다. 데스크한테는. 근데 데스크한테도 허위 보고를 했다. 이제 이게 JTBC의 조사 결과거든요. 그런데 봉지욱 기자 본인은 다 데스크와 편집회의를 거쳐서 보도를 한 것이다. 오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주장이 맞서고 있죠. 자, 그러면
JTBC가 뭐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대부분 저는 뭐 맞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JTBC의 주장이 과연 다 맞을까? 저는 뭐 기자도 해보고 데스크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면, 왜냐면 JTBC 말대로라면 JTBC는 별 책임이 없고 봉지욱 기자만 책임이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조작을 하고 우선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한 거하고 압수수색한 거 이 연도를 바꿔치기 하면서 조작을 하고 데스크에도 허위 보고를 하고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JTBC의 주장이 다 맞으려면 봉지욱 기자가 자기가 취재한 내용을 허위로 작성을 해서, 왜냐면 그건 사실과 다르니까 데스크한테도 허위로 보고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사입니까? 대통령 선거를 보름 정도 앞둔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습니까? 잘 모를 때였거든요. 그 시점에 오히려 가능성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았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기사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얼마나 검증을 많이 거쳤겠습니까? 기자는 뭐 그냥 쓴다고 써도 데스크는 자칫 잘못하면 회사의 명운이 걸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보도하는데 기사가 그냥 덜렁 써왔다고 해서 데스크가 아 그래 뭐 기사 잘 썼네 그러고서 그냥 보도해버리면 끝인가요? 아니죠. 데스크 그렇게 허술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평상시보다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게 상식이고 그랬을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 본질이 뭡니까?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을 만나서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했다.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봉지욱 기자가 보도한 거는 남욱이라는 사람이 대장동 업자인데 그 사람이 검찰에 가서 이렇게 뭐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거잖아요. 근거가. 이거는 보도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전문입니다. 전문. 남욱 변호사가 그렇다더라. 당사자도 아니고. 조우영한테 직접 들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쓸 수가 없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봉지욱 기자가 아까 제가 윤석열 검사와 조우영 씨가 등장인물이라고 그랬죠. 주연입니다. 일종의 이 사건의 윤석열 후보 측이 반론을 받았다. 이 부분에 관해서. 조우영 씨의 반론을 받았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다 부인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자기가 믿었던, 봉지욱 기자가 믿었던 그 부분을 취재를 정확하게 했으니까 뭐 반론에서 의뢰해 아니 뭐 아니라고 할 테니까. 그러나 반론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나중에 면책 범위가 달라집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조우영 이 두 사람이 주연인데 이 두 사람의 얘기는 전혀 없이 남욱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들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는 그런 얘기를 검찰에 가서 했다는 걸로 해서 이걸 보도할 수가 있느냐. 그건 봉지욱 기자가 문제인 경우 뭐 문제라고 지금 JTBC에서 얘기하니까 그걸 떠나서 JTBC 데스크의 문제라니까요. 아니 완전히 제3의 인물이 뭐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랬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론도 없다. 이건 보도하면 안 되는 거죠. 보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봉지욱 기자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 측의 반론도 받았고 조우영 씨 반론도 받아서 그 다음에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 그 가짜뉴스 이거를 데스크에 가져왔다. 그러면 데스크로서는 안 믿을 방법은 없죠. 기사의 완결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 씨한테 커피를 타줬다. 그래서 수사를 무마했다. 뭐 검찰 관계자 누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은 나 그런 적 없다. 조우영 씨는 뭐라고 했다. 기사가 거의 완결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데스크는 그런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당사자 2명이 다 부인하면 자, 요거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야? 더군다나 조우영 씨의 경우에는 2021년 10월에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원천적으로 아무 얘기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데스크가 봉지욱 기자한테 야,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검 중수부에 조사받으러 간 거는 맞아? 그럼 맞다고 하겠죠? 실제 갔으니까. 그럼 거기 가서 윤석열 검사를 만난 거야? 아니면 다른 검사를 만난 거야? 박길배 검사를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당연히 확인해야죠. 만난 적 자체가 없다고 하면 뭐 수사, 무마, 커피 타주고 이거 거기까지 진전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데스크의 확인 의무. 그러니까 봉지욱 기자가 반론을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만난 적이 없다 만약에 이런 코멘트가 있다면 그러면 그건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스크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확인을 했는지. 이 중간 보고서에는 그런 게 없는데 아마 최종 보고서를 내려면 그런 거 그 JTBC는 아무 책임이 없고 봉지욱 기자한테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 조사 자체가 저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자, 이런 정도로 보면 아마 그 앞으로 이제 JTBC 측과 봉지욱 기자 간에 이게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서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법적 공방까지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럴 경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험적 증언, 데스크는 정말 책임이 없느냐? 기자 한 명이 데스크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느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물론 과거에 그런 경우 꽤 많습니다. 기자가 데스크를 완벽하게 속인 경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터뷰 자체를 안 했는데 자기가 누구누구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근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또 객관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도 아닙니다. 무슨 기업인. 인터뷰를 했다고 문답식으로 기사를 보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기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정치인 2사람이 전화통화를 했다. 실제는 안 했는데 그래서 전화통화를 했다고 문답식으로 보도한 기자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제가 알기로는 뭐 징계를 받거나 뭐 그러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사의 시스템이 그런 거는 확실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데 좀 느슨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거는 데스크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JTBC와 이 봉지욱 기자 간의 이 논란, 이게 JTBC 측의 그 어떤 문제, 이 부분도 JTBC가 반성적인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조사를 해서 여기에 포함시켜야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는가. 기자가 데스크를 완벽하게 속인 사례가 과거에 있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대선을 보름여 앞둔 회사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기사를 이렇게 허술한 데스킹 과정을 거쳐서 보도를 했다는 게 저처럼 기자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JTBC의 문제점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한번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리포액트라는 데에 뭐 최재경, 이철수 그건 뭐 조작이죠. 완벽한 그 김병욱 민주당 의원 7인의 멤버인데 이재명의 거기에 최현 보좌관이 자기가 최재경 역을 대신해서 그 녹음을 한 이 부분 이런 거에 배후는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조사의 결과를 놓고 보면 JTBC의 책임도 아마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